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희망을 품지만 걱정과 염려에 더 심취해버리고 걱정이 고조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생각은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가고 걱정이 습관이 되니 일상에서 최악을 대비하며 불안함을 더 자주 만든다. 생각은 확실히 손해가 크다. 작은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손실을 초래한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과거나 미래로 빠져들게 한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생각이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대다수의 부정적 생각은 현실로 이뤄지지 않고 걱정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한다. 결국 생각을 줄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깨어있음은 마음의 작용을 감지하고 현재의 생각을 보는 것이다.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현재 그대로를 알아차릴 수 있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는 말이 있다. 내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긴장을 풀고 남의 시선과 기대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보자. 나 자신을 인정하면 내면은 강해진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감정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압도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감정 습관과 그에 따른 표현 방식이 문제다. 우리가 감정을 감추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을 의식하는 습관 때문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보다 감정을 수용하고 건강하게 표현해야 한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둔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을 허용하고 건강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자 노력해야겠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미야 노보루의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다. 마흔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는 법부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법,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내면을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법,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 얻는 법까지 내려놓음에 대한 핵심 지식과 실용적인 심리 활동을 제공한다. 저자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잠식되는 이유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면이 안정된 상태이며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억만장자이자 저명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 역시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믿는 심리요법 이론가는 많다.
더 나아가 감정의 억압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가 80, 9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성인의 태도다. 그 중에는 온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속마음을 숨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바람직한 캐릭터로 가장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사람인 척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감정을 꾹 억누른 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신체는 긴장감으로 굳어버리고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 실험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감정을 해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지금까지 줄곧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물론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단, 감정을 해방한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안전한 장소에서 소리치거나 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도 없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껏 절규하거나 한다. 쿠션을 힘껏 두들기는 행동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일기에 적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문장 실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속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걸핏하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 진지한 마음에 알맞은 도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지금 인생에서 기쁨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늘리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나 일에 분노와 불만이 한가득한 상태에서 감사의 마음도 부족한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찾아온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싫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목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잘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 누구나 상식이라고 생각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꾸물거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해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타인의 가치관에 따르려고 하면 자신이 나태하다고 생각되어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커다란 한 걸음이 된다.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하고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삶이 허무해진다.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본심, 감정, 호불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열등감마저 생겨난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렇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복권으로 거금을 챙긴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다. 그 사람들은 거금을 손에 넣은 직후에는 행복 지수가 상승했지만 그것도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와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연, 입시 성공과 실패, 승진 여부, 결혼과 이혼, 이직으로 기분이 고양되거나 동요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 지수는 본인의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봉도 외모도 행복 지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의미, 목적,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시적인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자.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며 의미 있는 충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의 우선순위 가치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당신이 높은 가치를 둔 사항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찾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작가는 나딘 스테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는 시를 직접 번역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이번 인생보다 더 바보처럼 살리라.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인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 위험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더 가고 등산을 더 하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은 덜 먹으리라. 상상 속 고통은 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좀 더 끌어안으리라. 보라, 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는 날도 다시 또 오는 날도 얕고 멀쩡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다.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반짝이던 순간을 조금 더 살리라. 아니, 그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리라.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몇 년이고 훗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 반드시 체온계와 보온물병과 물안경과 비옷과 낙하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좀 더 가볍게, 늘 가볍게 여행을 떠나리라.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른 봄부터 바깥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이 깊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리라. 손자를 좀 더 자주 안아주고 회전목마를 더 많이 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많은 꽃을 꺾어 들고 좀 더 많이 춤추리라.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희망을 품지만 걱정과 염려에 더 심취해버리고 걱정이 고조되면서 불안해지기 시작한다. 생각은 한 번 시작하면 점점 더 커져가고 걱정이 습관이 되니 일상에서 최악을 대비하며 불안함을 더 자주 만든다. 생각은 확실히 손해가 크다. 작은 이득은 있을지 모르지만 큰 손실을 초래한다.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현재에서 멀어지게 하고 과거나 미래로 빠져들게 한다.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으로 생각이 사로잡혀 현재를 살지 못하게 된다. 일상에서 대다수의 부정적 생각은
현실로 이뤄지지 않고 걱정 수준에서 머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한다. 결국 생각을 줄여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깨어있음은 마음의 작용을 감지하고 현재의 생각을 보는 것이다. 생각을 멈출 때 우리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때 현재 그대로를 알아차릴 수 있다. 힘들 때 힘을 빼면 힘이 생긴다 는 말이 있다. 내 마음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긴장을 풀고 남의 시선과 기대를 내려놓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보자. 나 자신을 인정하면 내면은 강해진다.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감정을 건강하게 다룰 수 있는 감정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감정 조절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압도되지 않으면서 견딜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감정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다. 다만 잘못된 감정 습관과 그에 따른 표현 방식이 문제다. 우리가 감정을 감추는 이유 중 하나는 타인을 의식하는 습관 때문이다. 감정을 감추는 것보다 감정을 수용하고 건강하게 표현해야 한다. 내 감정을 인정하고 올바르게 다루어야 한다. 과도한 각성 상태에 있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닌 자신을 위해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둔감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 나 자신을 허용하고 건강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자 노력해야겠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고미야 노보루의 40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이다. 40에 버렸더라면 더 좋았을 것들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마주하는 법부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법,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버리고 내면을 안정된 상태로 만드는 법,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찾아내 얻는 법까지 내려놓음에 대한 핵심 지식과 실용적인 심리 활동을 제공한다. 저자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잠식되는 이유가 내면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더 나은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내면이 안정된 상태이며 그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억만장자이자 저명한 명상가 마이클 싱어 역시 아주 편안하고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의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간은 누구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심리적 건강에 악영향이 미친다고 믿는 심리요법 이론가는 많다. 더 나아가 감정의 억압은 신체적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연구가 80, 90년대 미국에서 활발히 이루어졌다. 온화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성인의 태도다. 그 중에는 온화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에 속마음을 숨기고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바람직한 캐릭터로 가장하는 사람도 있다. 좋은 사람인 척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감정을 꾹 억누른 채 느끼지 않으려고 하면 신체는 긴장감으로 굳어버리고 건강에 악영향이 미치게 된다.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하면 할수록
면역력이 좋아지지 않을까. 실제 실험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함으로써 스트레스에 강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스트레스 내성을 높이는 것은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감정을 해방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대로 감정을 가만히 느끼다 보면 지금까지 줄곧 억누르고 무시해왔던 감정이 솟구치는 경우가 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분노나 슬픔 등의 부정적인 감정이다. 물론 기쁨이 솟아오르기도 한다. 어찌 되었든 감정을 해방하는 게 중요하다. 단, 감정을 해방한다고 해서 타인을 비난하고 타인에게 화를 내거나 폭력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자신의 감정을 철저히 느껴야 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감정을 해방하는 방법은 많이 있다. 이를테면 안전한 장소에서 소리치거나 우는 방법이 있다. 나는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아무도 없는 등산로를 걸으면서 한껏 절규하거나 한다. 쿠션을 힘껏 두들기는 행동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나 생각을 그대로 일기에 적는 방법도 효과적이다. 문장 실력이나 내용의 옳고 그름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속마음을 생각나는 대로 자유롭게 문장으로 적어보는 것이다.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객관성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걸핏하면 잘 풀리지 않는 원인을 자기 자신이 아닌 외부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그래서는 해결의 길은 열리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라 당신이 불행을 만들고 있는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을 진지하게 마주하기로 결심하고 그를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시작했다면 그 진지한 마음에 알맞은 도움을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 지금 인생에서 기쁨이나 감사할 수 있는 일을 의도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이다. 그 안정된 마음의 상태에서 자기 내면에 귀를 기울이고 솔직하게 느껴야 한다. 지금의 삶에서 기쁨을 늘리기 위해 좋아하는 일을 취미로 시작한다면 더욱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현재 직장이나 일에 분노와 불만이 한가득한 상태에서 감사의 마음도 부족한 채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할 수 없다. 지금 상황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확신이 찾아온다. 지금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생활이 싫기 때문에 이런 도피의 목적으로 다른 것을 찾는다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 잘 되지 않는다. 이 세상에는 의지가 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있다. 누구나 상식이라고 생각할 이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에게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하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도 끈기 있게 진행한다. 반대로 아무리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속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억지로 하려고 하면 꾸물거리느라 좀처럼 진행을 못하고 진행해도 조금만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유혹이 있으면 금방 그만둬 버린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자신에게 진심으로 소중한 일에는 앞장서서 열심히 하고
끈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너무 중요시한 나머지 자신을 소홀히 하거나 타인의 가치관에 따르려고 하면 자신이 나태하다고 생각되어 죄책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의 평가를 얻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그때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것 자체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자. 정말 중요한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신경 쓰지 않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하는가 깨닫는 게 중요하다. 스스로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지를 명확히 하자.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게 커다란 한 걸음이 된다. 자신의 높은 가치관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를 느낀다. 곤란한 일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성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노력을 계속할 수 있다.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는 이유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관을 비하하고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자신을 재단하기 때문이다. 누군가를 자신보다 위에 두고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할수록 삶이 허무해진다. 타인의 가치관에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본심, 감정, 호불호를 알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소홀히 하면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고 열등감마저 생겨난다. 그뿐 아니라 언젠가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사람에게 분노마저 느끼게 된다. 누구나 그렇다. 어떤 심리학자들이 복권으로 거금을 챙긴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다. 그 사람들은 거금을 손에 넣은 직후에는 행복 지수가 상승했지만 그것도 곧바로 원래대로 돌아와 1년 후에는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는 수준이 되었다고 한다. 마찬가지로 실현, 입시 성공과 실패, 승진 여부, 결혼과 이혼, 이직으로 기분이 고양되거나 동요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행복 지수는 본인의 평소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 따르면 연봉도 외모도 행복 지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일시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의미, 목적,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인생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일시적인 행복이나 쾌락을 추구하기보다 인생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자. 누구나 자신이 태어난 목적,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며 의미 있는 충실한 인생을 살고 싶다고 간절히 원하기 때문이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 당신의 우선순위 가치에 따라 사는 것. 그리고 당신이 높은 가치를 둔 사항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 그것을 찾도록 하자.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작가는 나딘 스테어라는 이름의 할머니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썼다는 시를 직접 번역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느긋하고 유연하게 살고 이번 인생보다
더 바보처럼 살리라. 이제 와서 깨달은 것은 중요하게 받아들인 일이 거의 없다는 사실. 위험에 더 도전하고, 여행을 더 가고, 등산을 더 하고, 강물에서 수영도 많이 하고, 석양을 더 자주 구경하리라. 아이스크림은 많이 먹되 콩은 덜 먹으리라. 상상 속 고통은 피하고 현실의 고통을 좀 더 끌어안으리라. 보라, 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오는 날도 다시 또 오는 날도 얕고 멀쩡하게 상식적으로 살아왔다. 반짝이는 순간도 있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다면 그 반짝이던 순간을 조금 더 살리라. 아니, 그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리라. 그저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아가리라. 순간 그리고 다음 순간. 몇 년이고 훗날의 일을 걱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처럼 나도 어디를 가든 반드시 체온계와 보온물병과 물안경과 비옷과 낙하산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었다.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보다 좀 더 가볍게, 늘 가볍게 여행을 떠나리라. 과거와는 달리 훨씬 이른 봄부터 바깥을 맨발로 걸으며 가을이 깊이 무르익을 때까지 그렇게 지내리라. 손자를 좀 더 자주 안아주고 회전목마를 더 많이 타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 많이 하고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인사하고 좀 더 많은 꽃을 꺾어 들고 좀 더 많이 춤추리라. 만일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제 다시는 그럴 수 없다.